당뇨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하얘지셨던 분 계실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처방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며칠 전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아직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15분 끝까지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죠. 공복 혈당이 좀 높으시네요. 당뇨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나?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건가? 내 인생에서 즐거움 하나가 사라지는 건가? 제가 몇 해 전 상담했던 6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편의상 정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정 선생님은 진단받으신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손주 재롱도 못 볼 것 같아요.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도 이제 끝인가 싶고.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뒤 정 선생님을 다시 뵀을 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도 가끔 막걸리 한 잔 해요. 대신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당뇨는 무엇을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 아세요? 못 먹는다는 건 박탈이고 형벌이에요. 그런데 줄인다는 건 조절이고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밥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 다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양과 순서 그리고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당뇨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당뇨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첫째, 자꾸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은 계속 물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둘째, 화장실을 자주 간다. 특히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몸에서 당을 내보내려니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아는 75세 박 여사님은 처음에 나이 들어서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하루 5번, 6번씩 가시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공복 혈당이 꽤 높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 없이 식습관만으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셋째, 이유 없이 피곤하다. 분명히 잠도 충분히 잤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눈이 자주 흐릿해진다. 요즘 눈이 침침하네하고 노안탄만 하시는데 혈당이 높으면 눈 속 수정체가 붓고 굴절이 달라져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인데 유난히 오래가고 잘 아물지 않는 경우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상처 회복이 더뎌집니다. 여섯째,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하다. 신경이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텃밭 일 좋아하시던 72세 최 어르신은 발가락 끝이 자꾸 저릿저릿해서 농사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혈당 문제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중에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병원 가서 혈당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미리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흰쌀밥, 빵, 떡, 면, 그리고 설탕, 음료와 과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가공되면서 소화가 너무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 먹는다가 아니라 바꾼다라고요. 한 번은 상담하던 66세 남성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흰빵에 딸기잼 발라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것도 끊어야 하나요? 저는 끊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시라고 권해드렸죠. 몇 달 뒤 그분은 여전히 아침이 즐거워요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흰쌀밥, 잡곡밥, 현미, 보리, 귀리 섞기. 백미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흰빵, 통밀빵, 호밀빵 같은 빵이라도 정제도가 낮은 빵을 고르시면 됩니다. 떡, 견과류나 삶은 달걀. 입이 심심할 때 떡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삶은 달걀 하나가 훨씬 좋아요. 면, 요리 채소 듬뿍 넣은 면, 혹은 양을 반으로. 국수를 완전히 끊기보다 채소를 2배로 넣고 면, 양은 줄이는 식으로요. 설탕, 음료물, 보리차, 무가당 차.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음료수 한 캔에 각설탕 68개 정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자,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이렇게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것. 이게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참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고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했던 진짜 생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두부,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둘째, 잡곡밥 맛있게 짓는 법. 잡곡밥은 퍽퍽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미를 하룻밤 불려서 지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백미 3, 잡곡 7 비율로 시작해서 서서히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거부감 없이 적응하실 수 있어요. 수업에 오시던 70세 김 여사님은 처음엔 잡곡밥은 아무리 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미를 물에 10시간 불렸다가 지어 드시고는 이제 흰밥보다 잡곡밥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딱 10분만 집 안이라도 걸어보세요. 식후 혈당이 치솟는 걸 완만하게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단계 당길 때는요. 사과 반쪽, 방울토마토 한 줌, 혹은 무가당 요거트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다섯째, 냉장고 관리법.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과자나 음료수 대신 손질된 채소와 삶은 달걀을 두세요. 눈에 보이는 게 손이 가는 법이거든요. 여섯째, 장보기 요령. 배고플 때 장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가공식품 코너보다 신선식품 코너에 더 오래 머무르는 습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강조하냐면요. 당뇨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에요. 하루 반짝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훨씬 힘이 셉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동해야 한다는 말 다들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데 거창하게 헬스장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 굽혔다 TV 보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설거지 후 제자리 걷기. 설거지 끝나고 그 자리에서 5분만 제자리 걸음.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 힘드셨던 79세 이 어르신은 의자 운동만 꾸준히 하셨는데 몇 달 뒤 병원에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기뻐하며 저에게 전화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 약만큼 중요합니다. 당뇨는 없애는 병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해서 없애버리는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처럼 평생 함께 가면서 잘 다스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시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여행 다니시고 손주 재롱 보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적당히 즐기시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큐일,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양과 시간이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 한두 번, 주먹 반 개 정도 양으로 나눠 드시고 특히 당도 높은 과일, 포도, 감, 수박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섬유질이 살아있어서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Q2.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식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어요. 다만 순서를 기억하세요. 나물이나 쌈 채소를 먼저 드시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3. 커피는 괜찮나요? 블랙커피는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시럽 많이 들어간 카페 음료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고, 식후 10분 걷기도 좋고, 설탕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그것도 좋아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당뇨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정 선생님도 박 여사님도 최 어르신도 진단받았던 그날은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쌓여서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훨씬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실 거예요. 그 여정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까지 함께 잡는 밥상 차리는 법으로 찾아뵐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